자, 시작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격주로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있는데, 그 전에 또 한 번 제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이렇게 한 줄을 건너뛰다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요 수업인데, 수요일 날 밤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런 바람에, 그래서 미리 연락도 못 드리고 휴강을 하게 됐는데, 계속 수업들이 진행해 나가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생각도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은 기본서 89페이지 취득세 중과세 더 보도록 하죠. 참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뵙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패턴 감각 이렇게 밀었는데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중과세를 또 보도록 하죠. 페이지 89페이지. 자, 취득세 세율은, 자,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르는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을 무겁게 적용하기 위해서 중과세율 적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율의 특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율의 특례.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 하면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세율의 특례, 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구분해서 물을 수 있거든요. 아마 취득세 부분에서 출제 확률 99% 나온다고 보셔야 하는 한 문제 정도는 이럴 경우에, 그런데 세율은 수치잖아요. 세금 크기니까. 암기를 많이 하셔야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 표준세율은 다시 확인하겠지만, 지난 수업 시간에 암기틀을 한번 잡았죠. 오랜만에 조금 복습할 겸 해서, 표준세율 하면은 부동산 취득의 원인, 유형에 따라서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금 89페이지 상단에 표 있죠. 그게 표준세율 표잖아요. 거기에 암기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상속 나오죠. 상속하면은 암기틀이 384, 3하고 8. 농지는 2.3, 농지 외에는 2.8. 그래서 상속은 383. 그 다음에 증여, 농지 외에, 자, 상속의 증여는 8.15 광복절 2.8, 3.5.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38선 8.15 광복절. 그 다음에 유상하면은 1월 2일 날 매매하자. 1월 2일 날 농지는 3.0, 농지 외에는 4.0. 그런데 자, 유상이 나오면 집을 매매로 사면은 암기틀 따로 있죠. 6.1 아파트, 6.1 아파트 123동에 있는 6.1 아파트를 사야 되죠. 그 말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 6억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가 적용이 되죠. 일명 6.1 아파트, 6하고 1. 자, 그 다음에 공유하드 총위의 분할은 2.3, 원시 취득은 원시 8.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렸죠. 바로 또 연계 좀 시키겠지만 다시 해서 38선 8.15 광복절 1월 2일 날 매매하자 6.1 아파트 원시 8, 유는 3이요. 이런 게 처음 접할 때 힘들지만 반복을 하면은 그럴싸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중과세율로 갑시다. 자, 지금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세율을 무겁게 하는데, 이 중과세율은 크게 두 틀이 있습니다. 중과세율은 첫째는 부동산 등을 샀을 때 사치성. 자, 우리 일반 재산도 못 사고 그런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면은 일반 재산보다는 세금을 조금 더 무겁게 하겠다 그 말이야.
그게 중과세율의 취지는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있는데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인구 등이 많잖아요. 산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 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라. 그래도 뭐 지방은 뭐 힘들지만 서울로. 그래서 수도권에는 인구가 많죠. 그럼 인구 많이 들어오니까 그로 인한 SOC 여러 많이 시설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통이나 환경. 그래서 이런 것을 들어온 걸 좀 막아보자 세금으로. 그래서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의 인구를 한번 막아보자 들어온 걸. 그러기 위해서 부과되는 중과가 과밀억제권인 내세 취득의 중과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중과는 이렇게 왜 재면 그 이제 수출을 정리하겠지만 그 취지 이걸 염두에 둬야 오래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재산 등을 사치성을 취득하니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겠다.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무겁게 하겠다 그 말. 그랬을 때 그 중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 플러스 8% 이렇게 더해서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과밀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중과는 표준세율의 4%를 더해서 중과가 됩니다. 자,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해서 4%를 차감 빼서 중과가 됩니다. 아마 이거 얼굴 보니까 처음으로 얼굴 뵌 분이 뭐 몇 분 계시는데 시작부터 좀 힘든 단원이네요. 다른 단어 아니고 이 중과가 좀 힘든 게 뭐냐면 뭐 플러스 8, 플러스 4, 3배에서 마이너스 4. 방금 전에 요 표준세를 암기들 한번 잡아봤잖아요. 그럼 표준세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무겁게 하려고 플러스 8% 더하고 4% 더하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요 8%, 4%, 요 4%. 자, 이건 좀 빨리 정리하려고 축약해 놓은 건데, 자, 정확히 말하면 이 8%는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과기준세율은 딱, 자, 영어로 명시가 되세요. 취득세 용어에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2%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90페이지 잠깐 90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중간에 중과기준세율은 자 나오죠 용어가. 중과는 왜 그냥 2011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세가 통합이 되면서 취득세하고 등기한 세금이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중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과기준세율이란 걸 만든 거예요. 딱 영어로. 그때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하겠다. 2%. 이렇게 딱 영어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럼 같이 보세요. 자, 시험에서 2% 이렇게 안 나옵니다. 중과기준세율. 왜 영어로 딱 돼 있으니까 중과기준세율은 2%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2%에 100분의 400은 100의 분자가 4개, 400이잖아요. 그럼 4배 의미다 그 말. 그러기 때문에 2%에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 원래는 시험에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8% 이렇게 아마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치성세를 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일적을 세액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문장도 엄청 길어지는데 확실히 구분하잖아요. 그럼 8%는 2% 4배라는 걸 확인해주면 정리하면은 앞으로 정리할 때는 표준세일 플러스 8. 그래서 사치성 취득할 때는 공부하는 거니까 사치성 취득은 표준세일 플러스 8에서 표 플러스 8, 표 8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정리에 나갈 때 제가 이런 점에서 사치성을 취득하면 표 8이다 그 말이에요. 표준세일 플러스 8. 자, 뭔가 좀 독특하게 잡아놔야 오래기니 표준세일에다가 8%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별장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다 희망사항에 뭐 일반 집도 있지만은 좀 뭐 주말 등이라든가 좀 이용해가지고 좀 휴양등을 쓰는 별장을 있죠. 그럼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그럴 때 중과 대상이 돼요. 그 중과가 별장을 취득하면 원래 표준세로 부과하는데 그게 플러스 8%. 한번 보시랍니까? 만약에 별장을 매매로 사죠. 매매로 사면 4%거든요. 왜? 유상에 따라서는 농지에는 4%니까. 뭐 4%에 8% 더하면은 12%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장은 10억 주고 삽니다. 뭐 10억짜리 별장을 사면 원래는 10억에 대한 4%, 얼마입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이 되는데 12%가 되니까 1억 2천만 원. 10억짜리 별장을 사는데 취득세만 따지면 1억 2천이에요. 적습니까? 중과란 걸 지금 제가 언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 4천만 원도 적지 않지만, 그 4천만 원에, 자, 플러스 8%에서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로 부과해요. 그걸 끝냅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요? 찐득이,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 교육세가 붙잖아요, 찐득이가. 그 더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세금의 사치성도 또한 지방세법 공부를 할 때 사치성 재산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또 재산세 공부할 때도 구분하게 되는데 일단 사치성 취득은 중과를 한번 확인하자. 그러면은 필기 안 하지만 표준세일 과매력제권의 내세 취득은 표준세일 플러스 4%잖아요. 이 4%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그 말이야. 그럼 2%의 2배니까 4%.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다 그 말. 3배니까. 그냥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의 세율에서 중과 기준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중한 세액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중과세율의 틀은 이렇게 세 틀로 구분되는데, 자, 사치성 재산 하면은 다시 하겠지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중과된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물건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은 제가 한자식을 구분해 줬죠. 별, 골, 오, 선, 주. 사치성 재산은 별골, 오, 선, 주. 이름이 성이요, 이름이 선주예요. 오선주가 저를 버리고 뻥치고 갔기 때문에 별골이에요. 그래서 별골, 오선주. 해당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사치성 재산으로서 구분해서 별골, 오선주. 나름대로 다 순서는 아니에요.
뭐 정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별골, 오선주 이렇게 틀을 잡아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근데 뭐 이제 그러면 과미력제권역 내에서의 표준세 플러스 4%는 과미력제권역 내에서의 본점 추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입의 사표를 뺀 경우는 과미력제권역에 법인 설립한다거나 설치한다거나 전입에 따라서 본점 추사무소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할 경우 지금 그럼 보세요. 크게 과미력제권역의 중간은 본점이라든가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냐 과미력제권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냐 그 말이에요. 그 중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공장 신증설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사업용 과세물건 부동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다시 지금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90페이지 장 보시면은데 상단에 동시적용이 나오죠. 상단에 찾으시죠? 동시적용. 이걸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왜 힘드니까는 해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본을 잡아야 정리할 때 혼돈을 안 해. 우리가 실적인 실무적이라면요 고민이 안 돼. 이 동시 적용 때문에. 그런데 시험적이잖아요. 이 시험적인 구분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 안 되지만 시험적은 문제 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안 하면. 그러니까 시험에 언급을 안 해. 왜? 잘못 문제를 질문만 되면 중복되고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동식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 보세요. 여러분요. 공장 신증설에 이 규정은 이 신증설은 이중과고 이는 이중과잖아요. 그러면 결론 크기가 틀리거든요. 틀리가? 그런데 이렇게 동시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요 사업용 과세물건은 부동산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부동산 공통이잖아요. 그 동시 적용이 될 때는 동시 적용이 되면은 보세요. 이게 동시잖아. 동시면은 표 플러스 4 세입에서 만 4잖아요. 동시니까 더하고 빼잖아. 그러니까는 찍찍 없어져 버리지. 없어지니까 남는 게 뭐요? 이거 남았지. 세배 남았지. 그러기 때문에 동시 적용이 되면 표준세율의 3배로만 중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무로 문제가 안 돼. 근데 만약에 시험 쪽을 신증설이 지문이 나와서 만약에 사업용 과세물건 부동산 명확히 안 해지면 오류가 되니까 이런 걸 구분할 때 좀 단순하게 정리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이냐 부동산 이렇게 그냥 구분을 자연스럽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할 때 이거 만약에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험에서 이걸 머리 쓰다 보면요 정말 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적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보세요.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러면 설립했던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 부동산이 사치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대도시 내에서 과밀억제권형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 부동산이 별장이나 만약에 골프장이야, 워럭장이야. 그러면은 자, 이 사치성 재산하고 자, 요 규정이 동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 적용이 되면 그래서 플러스 4 -4니까는 찍찍이도 4% 남잖아요. 4% 남으니까 표준세율 곱하기 3배에서 플러스 4%로 중과하겠다. 그 말이 동시 적용이 될 때. 자, 여기까지 끝내면 서운해. 이제 2년 전에 신설된 것이 있어. 이 하다 보니 이제는 그 사치성 재산 중에 주택이다. 그 말이 주택. 만약에 고급택이 주택이라면 주택의 표준세율은 주택의 매매로 취득의 표준세율은 집을 샀을 때 표준세율은 집을 살 때 표준세율은 6일 아파트. 아니, 집을 매매로 사면 무슨 아파트 산다? 6일 아파트.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우리가 고급 주택의 보험료는 얼마 되고 샀던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홍보했지만 그 주택의 면적이나 그 주택의 가액을 따지지 얼마 되고 샀냐를 따진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 2%, 3% 정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편 1%라면 동시인데 그러면 과밀억제권형의 고급택을 취득했는데 편중 1%짜리야. 1%에 3배 하면은 몇 프로예요? 3%잖아요. 4% 하면 7%잖아. 원래 봐보세요. 동시에다 올내면 1%잖아. 더하면 9%잖아. 개별로도 원래 9%짜리였는데 동시되다 보니까 오히려 낮아져 버리잖아. 1%면 9%잖아 원래. 고급택을 취득하면 1%짜리면 원래 9%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 적용된다고 해서 오히려 세율이 낮아져 버리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이 되면 1%냐 2%냐 3%냐 해당 세율에 곱하기 3배에서 4% 더하지 말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플러스 12%를 더하라 그 말. 그럼 플러스 2% 하니까 뭐 1%면 13%로 동시 적용이 됐을 때 그래서 12%는 중과 기준의 몇 번의 6배, 6배. 2% 6배가 10% 아니에요? 그게 90페이지 상단에 네. 자, 동시 적용에 니은 나오죠. 유상 취득은 16%, 밑에는 10% 나오죠. 그리고 자, 그 보충 설명에 1번에 자, 단서 봐보세요.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 기준의 몇 배? 6배, 6배. 중과 기준이 몇 프로? 2%. 2% 6배가 몇 프로입니까? 12%. 이게 2년 전에 단서가 신설된 규정이다.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지금 안 편합니다. 안 편한데 그래도 힘든 만큼 지난 수업 시간에 해서 이어왔다면 그래 조금 덜 그런데 너무 또 오랜만에 뱅 상태에다가 그런데 이런 걸 바탕을 안고 설명을 하면 더 힘들어. 그리고 만약에 혹시 복습할 때 들어도 힘들었는데 안고 보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럼 시험에는요 저는 크게 영향 안 미치다고 해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제가 웬만하면 다음 과정 때는 이 설명 안 합니다. 이 틈만 있더라. 응? 가볍게 좀 생각해 주라. 그 말이야. 아무리 법에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 근거 없이 두는 게 아니니까. 응? 이 동시에 그런데 자 오히려 보시지. 오히려 이 중간에 신경 쓸 게 뭐냐? 사치성 재산의 범위다 그 말이야. 응? 그러면 사치성 재산의 범위 보세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 하면은 다시 자, 별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자, 고급 오락장이 있고 고급 선박이 있고 고급 주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주택이. 자, 그래서 암기틀로서 별골 오선주 아시죠? 이런 이제 암기틀을 잡다 보니까 암기에 오류, 암기 오류가 있어. 그 뭐냐면은 별골 하다 보니까 골프 회원권도, 골프 회원권도, 골프 연습장도. 너 역시 골 아니? 안 그래? 골프장,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결론은 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다 세금 내야 돼. 취득할 때 골프장을 취득하든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든 골프 연습장을 취득을 하든 취득세 내야 돼. 그런데 세금을 무겁게 하는 중과 대상은 골프장이지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은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과를 안 한다. 그 말 세금 부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암기틀의 오류다. 그 말이 잘못되면 별골 하니까 그냥 골만 나오면 뭐 골프장인지 골프 회원권인지 골프 연습장인지 이런 거 단순히 하면 이게 오류의 암기 오류다. 그 말이. 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럼 별장이나 골프장, 오락장, 선박 중에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부동산이 아닌 선박이 있잖아요. 근데 고급 선박보다는요, 지금 사치성이잖아요. 고급 선박? 뭐 크루즈인가? 일본이나 뭐 가는 크루즈인가? 해외여행 가는 크루즈나? 배나?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 할 때 보면은요, 사치성 하면 오히려 더 떠오른 게 뭐냐면 고급차잖아. 그런 그래? 고급차량. 우리 실생활 하면서 배가 얼마나 배를 접합니까? 저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상하는 고급차 많잖아요. 그래? 한 대 몇 원씩 가는 거. 제 차는 오래돼가지고 팔면 그냥 폐차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고급 차량 곳인데 고급 선박은 사치성인데 고급 차량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시대가 더 많이 바뀌어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너무 고급 차량이 너무 또 대중화되다 보니까, 너무 유화감 되다 보니까, 그러면 좀 세금을 좀 잡아야겠다. 그럼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고급 차량도 사치성이라고 딱 법으로 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행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 차량은 중과대상 아닙니다. 고급 선박과 이렇게 구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이 5 물건의 범위를 한번 봐보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별장 하면은 제가 칠판에 이런 말 쓰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항상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 땅을 별장이라고 하겠다. 아마 여러분 뭐 파주 이쪽도 그렇지만은 뭐 양평 쪽도 보면 조금 좀 산간 저기 뭐 공기 좋은데 보면은 별장들 많잖아, 안 그래요? 안 봤습니까? 무슨 반응을 해줘야 제가 다 멘트가 있어요. 주위에서 저거 너 누구 뭐 그룹에 뭐 기업에 누구 별장 아니냐 저거 별장 안 그래? 여기 다 하죠? 그러면 가서 입구에 가서 문에 가서 보면은 혹시나 누구 거는 문패는 보이지만 벨 보이고 이상한 보안장치 보이고 그러는데 그 집에 별장이라고 써 있습니까? 써있어 별장이라고? 안 써있어요 별장. 별장은 우리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금 부과로 만든 개념이에요. 왜? 지방세를 적용할 때 좀 무겁게 적용하는 선을 만드는 게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 별장이요. 별장은 여러분 주택법 공부할 때, 건축법 공부할 때 별장 나오지도 않아. 특히 주택법 할 때 별장 나오면 안 나와. 왜? 별장은 주택법상의 주택이거든요. 주거 건축물이니까. 주거 건축물에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냐? 그걸 따지는 거지. 그런데 주택이면 사람이 의식주 중에 하나에 환경이 비단건포는 만드는 주거용 건물인데 그걸 늘 수고로 쓰지 않고 이따금 가서 놀고 그러면은 위화감 생기잖아. 세금을 좀 무겁게 부과하겠다 그 말이야. 그게 사치성이. 그러기 때문에 왜 일반 생각과 다릅니까? 지금 법이야 법. 세금. 제가 그랬죠. 제가 오늘 새로운 거 있었던 겁니다. 세법을 공부를 할 때 세금 정말 많이 접하지 않아 그래요? 접하는데 여러분 일반 생각 많이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일반 생각을 왜 세금이 맞대냐 그 말이에요. 세금은 하나의 공법적 형태예요. 공법적. 사법이 아니에요. 세금을 우리 국민이 쓰지만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진짜 운영을 쓰는 거 세금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개별적인 생각을 다 인정해 줍니까? 그러면 나 이번 달 열심히 일하다가 일 못하니까 다음 달 일 못하니까 돈 번 게 있으니까 세금 안 내겠습니다. 그럼 내지 말라 그럽니까? 개별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봐줍니까? 약간 고르는 되죠. 하지만은 세금을 공부를 할 때 세법, 법이라는 거. 그런데 제가 항상 했죠. 세법 공부할 때 여러분이 뭐 기본 한적인 내용을 암기 안 했다고 해서 문제 답을 찾아갈 때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문제를 풀 때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지문 읽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때는 맞아. 개인 생각 맞아. 어떤 때는 안 맞아. 그냥 문제를 풀 때 보면 시험장 가서 잘 모르는 문제 나와서 예명이 나와서 그걸 여러분 개인 생각대로 딱 답을 찾으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에 있는 규정을 좀 확인해 가면서 그래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로 사용한 건축물과 땅을 말하는데 이 별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더라 그만.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많아지는데 시골집 있잖아요. 농어촌 주택.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 시골에 있는 집. 교수님 시골에 있는 집 무슨 별장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시골집인데 늘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동으로 사용한다면 별장 아니에요? 별장은 중앙 건축물인데 늘 항상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이따금씩 뭐 휴양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용도 사용 건축물 땅을 별장이라고 해서 왜 사치는 세금 무겁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농어촌 주택인데 이따금씩 있어. 왜 시골에 폐가 공가가 있다 보니까 하나 사서 우리 가족들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말 놓고 그러니까 텃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치료를 했어. 이따금 있어. 근데 세금을 중과해버리면 이것도 원래 사치세에서는 개념적인데 취지를 보니까 뭔가 좀 안 맞잖아. 그래? 이런 거 중과를 안 하려고 제외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 시골집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일반 시골집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시골집 있잖아요. 화수는 진짜. 그건 안 되겠지. 그러기 때문에 제외된 농어촌의 범위가 있는 것. 대지 면적은 660 넘지 마라.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넘지 마라. 그 농어촌의 가액이 6,500만 원 넘지 마라. 그 농어촌이 저 시골 구석지 있어라. 도시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자, 국토부상 보시면 안 되겠다. 초비 있으면 안 되겠다. 감면된 책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시골 구석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 그런 건 중과를 안 하겠다면 늘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므로 그 농어촌의 범위를 암기해가지고 뭐 대지 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 6,500만 원 이내 이런 건 제가 필기도 않지만 암결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내면 강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요? 개념적으로만. 자, 그런데 이제 더 보세요. 아마 관심 많이 두죠. 오피스텔. 당연히 자 오피스텔. 자, 사무와 택 숙소 겸하는 자 우리가 주거와 주거 이런 함께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별장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오피스텔은요 당연히 업무용 건축물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당연히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별장이 될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핵심 사업장,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냐 되지 않냐. 사업장으로 확인되지 않냐 확인되냐 그 말이. 그러면 사업장상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별장 판단을 할 때 사업장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죠? 뭐 사업장이 아니면 뭐요? 주거용으로 보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별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될 때는 사업장이잖아요. 주거이 아니기 때문에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기본 업무용인데, 아니 거기다가 방에 파이프 설치하고 동 만들고 그거 주거용 아니?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주거로 생각하는 거니까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의 확인 유무에 따라서 별장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별장 하면 아주 물 좋고 공기 좋은 산간, 해변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면 매연이 펄펄 풍기는 도심 속에 별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도심 속에 광화문에 있다. 왜? 이것 때문에 오피스텔. 아니 오피스텔이 자 상간하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오피스텔? 안 그래? 기출문제
거의 별장 하면은 산간 해변만 생각하잖아. 뭐요? 도심 속. 도심 속에도 별장이 있을 수 있다. 그만 뭐 때문에? 오피스텔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구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별장에 대해서 또 앉아. 별장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별장을 사용해도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골프장. 골프장 하면은 모든 국민의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이 아니에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토지상의 임목이 중과 대상이 돼서 회원제란 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은 일반 대중 골프장은 중과 대상 아닙니다. 즉 18홀 우리가 라인을 한번 도는데 얼마 주고 치는 데는 대중 골프장이에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칸 막혀있어요. 마음대로 못 들어가. 그런 회원제 골프장이 중과 대상이지 일반 대중 골프장 중과 대상 아닙니다. 다음에 고급 오락장 하면 강원도 요즘 평창 뭐 올림픽 오고 있지만 강원도 정선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강원도 이제 평창은 올림픽이 생각나고 정선 생각하는 게 정선하면 어제 홀로 아리랑에 우리 마음을 좀 죽였잖아요. 아이스댄스 어제 프리 아이스댄스 그 공명이 홀로 아리랑 했어요. 순위 생각 안 올려도 메달권이 없었으니 모르지만은 정말 감동했잖아요. 홀로 아리랑으로 피겨 아이스댄스 춤을 추는데 결국 그래서 20명 중 18위 했어. 아, 공부를 전혀 관심이 없네요. 네. 그래서 강원도 정선하면은 정선 아리랑 아리아리 반응 좀 제대로 한 곡 땡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맞아요. 정선하면 카지노 맞아요. 아 지금 이제 오락장은 그래서 그럼 고급 오락장 하면은 정선엔 카지노장 등 도박장의 건축물 땅을 그 오락장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도박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도 마지막 멘트고 다 부르냐 않지만 카바레, 라이트, 클럽 요정들 전부 그 오락장이에요. 1급 6 영업증서. 근데 무슨 공부할 게 없다고 카바레도 공부해야 되고 나이트 클럽 해야 되고 요정 해야 되고 손님 몇 명이 춤출 수 있는 장소 있냐 없냐 그 규모도 따져야 되고 그걸 해야겠습니까? 그런데요 법에는 다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금 무겁게 하는 법이잖아요. 적게 하는 종업은 몇 명인지 그걸 다 따져야 돼요. 그런 게 시험에 내면은 아마 출제자가 가고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강원도 정도 그 오락장만 생각해 주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자, 원래 배는요, 모든 배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치성의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우리가 요트 등, 휴양 레드 스포츠 요트 등 있죠? 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모두 선이 아니다. 자가용 선박으로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이 3억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으로 이 3억은 17일 썼다. 즉 2017년도 개정내용. 이 고급 선박의 보비도 많이 변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현행은 3억 초과입니다. 이런 거 실수하지 말것. 현행은 3억입니다. 원래 1억에서 3배 올랐어요.
그 전에는 2배 올라서 5천에서 1억이 올랐다가 또 3억으로 또 튀었어요, 지금. 앞으로 얼마 칠지 몰라? 현재는 3억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작년 계정이니까 언급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다 해놓고 이거 하나 놓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정리드려죠. 그래서 중요하다. 더 중요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자, 이제는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령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데, 자, 교재 페이지에 94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그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기억니은 나오고 있죠? 기억니은. 맞습니다. 자, 지금 범위 있어서, 자, 고급주택에 보면은 단단시공이 있습니다. 단단시공. 참 말이 좋죠? 독주택, 단독주택, 시설기준, 공동주택. 네. 자, 교재를 보니까 5개로 구분한 이유가 있네요. 자, 그러면 좀 영어 좀 쓸랍니다. 영어.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읍.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으로 되어 있죠. 고특의 범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얘가 단단, 시, 공으로 한 이유는 단독주택으로서, 자, 노란색, 한구 건물의 연면적으로서 331제곱미터 초과한 것으로서 건주택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한 것으로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과하는 건축물 땅을 고급택의 범위라고 하더라. 건평 100평 주택의 건물 가액이 9천만 원, 주택의 시설이 6억 초과는 플러스 세 요건이 모두 충족을 해야 돼. 제가 331 9천만 원 남기시려고 하지 마요. 이렇게 시험에서 331 이건 옛날에 적이. 지금은 그 외에도 짚을 내용들이 많은데 요 숫자 갖고 장난 안 칠 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범위니까 건평 100평 330은 우리 3.4로 나누면 되니까.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은 662 플러스 땡땡 플러스 땡땡. 건평과 대지로 구분해서 판정을 해. 그러면 건평은 100평, 대지는 200평. 662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100% 신경 써야 될 거 제가 잘난 척 좀 했습니다. 영어 좀 썼습니다. EV, 엘리베이터, ES, 엑스컬레이터, P는 풀장, 풀. 알았어, 우리말을 쓸랍니다. 엘리베이터, 엑스컬레이터, 풀장. 시설은 세 시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엑스컬레이터, 풀장. 그런데 보세요. 왜 엘리베이터하고 제가 X를 영어 쓰는 분야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6억이 초과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엑스컬레이터, 풀장이 설치된 주택은
유곡에 관계없이 사치성의 고급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유곡 초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X클래스에 설치된 주택은 유곡에 관계없이 고급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 X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아니 우리 지배 구조가 단독이 공동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든 아파트에 승강기 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승강기잖아요. 응? 아니 나 집 아파트 샀는데 중과 안 됐는데 승강기 있는데 그 집 6억 넘은 것 같은데. 응? 그래서 이 시설 기준은요 물론 단독에 적용되는 거지 공동은 적용이 안 돼. 응?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다. 그 말 시설 기준은. 응? 만약에 아파트에다 적용한다면 얼마나 아마 집을 살 때 정말 고민해야 돼. 승강이 없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응? 응? 그래서 공동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6억 초가 있어야 되고 엑스카레드 풀장은 6억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포인트가 될 거다. 다음에 공동주택 하면은 자 빗금 하나 단층 빗금들은 복층이 되겠죠. 그러면 단층 하면 연면적에 자 공용면적을 제한 전용면적이 245 플러스 6억 초과. 복층은 내부 계단이 있으니까 274 플러스 땡땡. 제가 이렇게 가볍게 한 이유는 이런 걸 갖고 진부하게 너무 암기만 하려지 말고 자 100%긴 하나입니다. 시설균에 6억 초과가 있어 없죠? 그러면서 많은 시험에는 시가편이 6억 초과죠. 그렇죠? 6억 초과. 그래서 고급 주택을 판단할 때는 6억 초과가 필요해. 6억. 그래서 고급 주택은 고급 6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육질이 좋은 고기. 고급 6. 얼마 전에 또 서울에 갖고 뭐 육질 좋은 고기 샀잖아요. 그래요? 아, 예를 들어서 떡국 끓이려면은 소고기도 좋은 거 사야 할 거 아니.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고급 6. 왜 그런 이유세요? 우리가 소득세법상 지금도 저는 아직도 방송을 하다 보면 전문가는 하지만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이 고가 주택하고 고급 주택을 같이만 혼용해 쓰고 있어. 그리고 또 부동산은 개론 공부다 보니까 고가, 저가, 중가가 있잖아요. 그럼 학개론상에 고가 주택, 저가 주택하고 세법상이 달라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범위 자체가 틀려요.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그 범위도 고가주택은요 실제 거래가액이든 기준시가는 9억을 따져. 9억 초과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저는 고가주택은 9억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가구다 그 말 오래된 가구. 이게 고가구 고급 6 이러면요 6억과 9억은 절대 혼돈을 안 해. 고급 6 육질이 좋은 고기. 고가구 오래된 가구. 오히려 고급 주택보다는 고가가 더 중요해 시험적으로는. 근데 구분 좀 해달라 그 말이. 그래서 고급 6으로 잡아놓고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는 하나만 더고 자 씁시다. 자, 봐보세요. 또 작년도 개정이 됐지만은 요 사치세는 범위에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에 공통된 규정이 있어요. 별장도 그 부속 토지도 사치성이잖아.
그 원악장용 건축물 땅도 있죠.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도 중과잖아. 그런데 그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가 있어.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취득할 때 그 땅의 부속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취득하라 그 말이야. 구분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한 땅을 부속 토지로 간주해서 부과하겠다 그 말이야. 취득을 할 때 경계를 명확히 하라 그 말이야. 그랬을 때 고급 주택도 경계액수는 2017년 신설된 겁니다. 원래는 별장하고 고급 오락장만 적용됐던 규정이 작년부터는 고급 주택도 적용이 됩니다. 경계 X면 바닥 면적의 10배다 그 말이에요. 재산세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보세요. 이유가 요 배수가 10배잖아요. 나중에 혼돈을 많이 해요. 집을 팔 때 그 부속 토지 비과세 범위가 5배, 10배를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도시적 안의 집이냐 밖에 있는 집이냐. 지금은 집을 샀을 때 사용할 때 땅의 경계가 명백하냐 안 하냐. 명백히 해서 사용을 취득하라 그 말인데 명부 아니면 바닥 면적의 10배를 그 부속 토지로 간주하겠다 그 말이. 그러면은 경계 X는 10배만 좀 단순하게 하자. 그래서 저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한테 우리가 X 표시를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X 표시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X 표시를. 대부분 X 표시를 손가락 하라 하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안 그래도 X 표시잖아요. 속 좁게 안 그래요? 그러면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X 표시는 좀 넓은 큰 마음으로 이거 아니? 응? 아니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X 표시잖아. 크게 손가락 몇 개예요? 한 손은 안 돼. 플러스 한 손이 더 돼야 돼. 그래서 앞으로 경계 X 나오면 양손 X 표시 손가락 10개. 그래야 실수하지를 않아.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순간 혼돈을 해요 지금. 그래서 경계 X면 양손 X 표시 10개. 이렇게 해서 사치성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과밀역적 권역의 중과 간단히 하고도 정리하려면 되잖아요. 쉬었다 합시다.